자,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 와요. 계속 만들어 오고 계속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소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타라고 표현하는 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가지고 그 시즌에 가장 학습력이 좋은 아마 뭐 이미지넷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페이퍼에서 발표한 걸 수도 있고 시합에서 이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요 이미지넷에 대한 소타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이론적 배경 쓰기 좋게 네, 다 잘 정리돼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여기 보면 옛날 거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애큐러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나오긴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나오고 리더보드 나오고 데이터셋도 다 연대되어 있고요. 그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링크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너무 좋아요. 연구하기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CNN 이미지 분석에 대한 소타만 그냥 쭉 훑고 지나가 보려고 해요. 지나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배웠던 그 이미지를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일 많이 썼던 이미지가 엠니스트예요. 여러분들 뭐 연구할 때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엠니스트가 뭐냐면은 6만 개 정도의 이제 학습 데이터하고 1만 개 검증 데이터로 돼 있는 필기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필기체 이미지로 저장이 되어 있고 요게 라벨링이 다 돼 있어요.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이렇게 다 라벨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옛날에 이제 학습에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케라스에서 되게 한 번에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는 게 이제 르넷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초창기에 이제 이미지 학습의 어떻게 보면 소타 모델이었던 버전입니다. 그래서 르넷이 이 필기체 엠리스트에서 되게 성능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성능이 좋은 애들의 핵심은 약간 가중치도 되게 적고요. 네, 되게 성능도 좋지만 속도도 빨라. 효율적이야. 그래야지 실은 소타로 올라가요. 그냥 마구 때려 넣어가지고 되게 거대한 애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요런 식의 이제 여기 인덱스 바꿔가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엠리스트 트레이닝 X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0에 28 바이 28이에요.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1000개가 있어. 아, 만 개네요. 만 개가 있어. 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테스팅에 그다음에 트레이닝에는 6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28 바이 28이에요. 그러면 어디 갔어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흑백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구성된 원레이어 이미지 채널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6만 개를 가지고 있다. 검증에 만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럼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98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장은 32 바이 32라 우리가 28 바이 28을 이렇게 32 바이 32로 이제 크게 키워가지고 학습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2 바이 32 인풋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요거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저희가 이제 6개의 필터를 만드는데 28 바이 28로 만든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컨볼루셔널을 이제 내려 보냅니다. 이게 원래 32 바이 32가 요 끝에가 패딩이에요. 패딩이 들어가지고 32 바이 30이고 패딩 없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28 바이 28로 떨어져요. 그래서 6개의 피처 레이어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알죠? 우리 여기 이제 14로 하면 서브 샘플링이니까 요게 이제 맥스 풀링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번엔 16개 16개의 피처 맵을 만들고 요건 10 바이 10으로 줄었죠. 요것도 이제 패딩 없이 땡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10 바이 10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서브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피처가 16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플래튼을 해보면 120개의 피처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덴스로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10개로 꺼내요. 왜 10개로 꺼낼까요? 10개로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0부터 9를 이제 느 확률값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쭉 10개의 아웃풋이 나왔는데 아웃풋 중에 가장 큰 값이
개인 걸로. 이걸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애가 실제 이 y 값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이제 y를 어떻게 주냐면은 0, 1, 2, 3, 4, 5, 6, 7, 8, 90으로 안 줘요. 안 주고 0, 0, 0, 0, 1, 0, 0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더미 변수화 하는 거 있죠. 더미 변수화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다 0이고 1인 거를 맞춰내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돼요. 우리가 더미 변수화를 왜 하는지 아세요? 더미 변수화를? 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다룰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뉴메릭 데이터가 가지는 습성이 있어요. 뉴메릭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0하고 1하고의 간격하고 1하고 2하고의 간격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 숫자 맵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가 이미지에서 인식하는데 아무런 앞뒤 상하 관계가 없어요. 서로 간에. 간격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는 더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맞추는 것과 저 이미지를 맞추는 것 간에 간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더미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더미화를 시켜야 되는지 연속형 변수를 써야 되는지가 이 판단을 되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학습을 계속 빙글빙글 돌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르넨 모델은 여기서 이제 요 PDF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구현을 했어요. 구현을 해서 32에서 28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4로 떨어지고 10으로 떨어지고 5로 떨어지고 1로 떨어져서 120개 나오고 84, 10 이렇게 되는 네. 가중치 개수는 총 61,706개. 그리고 엠니스티 이미지를 이제 양쪽에다가 두 줄씩 이렇게 패딩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6만에 28, 28이 6만에 32, 32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바뀌고 그리고 이게 무슨 작업을 해주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은 라벨에는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숫자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요 UT를 이용해서 카테고리컬로 바꿔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10개의 변수 값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원래는 네, 엠리스트 트레이닝으로 바꾸면 5라는 숫자가 나왔었죠. 5라는 숫자가 00001000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꾼 값을 바탕으로 여기 뭐 두 번째 값도 한번 열어보시면 네, 0은 첫 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이런 데이터로 다 알아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변환이 돼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총 20바퀴를 돌 거고요. 그래서 얘는 학습할 때 위에 모델 보면 요거를 써요. 여기에 액티베이션에 소프트맥스라는 거 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학습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로스도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써요. 로스가 다른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아웃풋이 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로스는 뭐고 매트릭은 뭘 쓸 거냐를 다 잘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로스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로스는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데 있어서 제일 시작점이다 보니까 로스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끝났네요. 네, 로스가 0.07, 99.81%까지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학습했으니까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지금 애큐러시가 99.7%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도 98.8%면은 꽤 훌륭하죠. 지금 학습도 되게 짧게 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은 되게 좋아요. 6만 개 데이터에 대해서. 이래서 이제 쏟한 거예요.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은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확도 어떻게 돌리더라도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를 한번 해보면 실제 이게 이제 이 모델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랜덤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모델이 지금 실제 테스트 데이터하고 봤을 때 잘 못 맞춘 애들이에요. 정답을 못 맞춘. 아까 1%에 해당하는 1점 몇 프로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게 이제 582번입니다. 582번. 이렇게 좋은 모델인데 왜 못 맞췄을까 하고 이제 열어보시면 이거예요. 8이래요. 누가 봐도 어떻게 8이지? 그러니까 악필인 거죠. 악필로 필기체가 8이라고 했는데 예측은 2라고 했어요. 저는 예측이 맞는 것 같아요. 예측이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이 못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출 수 있는 실제 값은 9인데 예측을 7로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못 찾는 이유는 얘는 이 28 by 28이라는 되게 작은 픽셀 안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필기체 패턴을 가지고 0에서 255밖에 안 되는 숫자로 되어 있는 이 패턴을 이제 레이어를 통과시키면서 피처를 뽑아내 가지고 결국에는 얘는 뭘까라고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정도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이 정도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학습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그냥 이게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레이어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피처고요. 그 다음에 피처 맵이 이제 다른 피처 맵으로 가면서 보시면 이게 채널이 하나라 오히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여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피처 레이어마다 같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피처 레이어 입장에서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진한 색일수록 더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딘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 피처 레이어별로 각자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데이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경계선에, 어떤 건 뭐 아래쪽에, 어떤 거는 뭐 돌아가는 곳에 뭐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얘가 이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각 피처 레이어들이 각자 자기가 담고 싶은 핵심 내용들만 담아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처 벡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 있어요. 그래가지고 8이라는 숫자가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저 최종의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이제 8이라는 데 불이 딱 켜지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거를 시각화를 해놓은 거예요. 되게 잘 그렸죠? 네. 이 패턴을 여러분들 실제로 열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다.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어떤 레이어를 활용할 건지 어떤 특징을 찾아낼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르넷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필기체 엠미스트에 맞춰져 있으니까는 요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알렉스넷은 뭐 매번 나왔지만 제일 유명한 애예요. 이제 GPU로 이제 딥러닝의 길을 열어준 되게 많은 이제 알고리즘 트릭들을 결합해가지고 성능을 확실하게 개선해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27, 227에 3개 레이어가 인풋이 들어가고 이런 거 읽는 과정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227, 227 픽셀에 3개 레이어, 이제 RGB가 들어가 있고요. 투명은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통과하면서 이제 96이네요. 96개의 필터를 만들었어요. 엄청 많이 만든 거예요. 필터를 96개나 만들고 그 다음에 55, 55로 줄어든 이유가 이 필터 크기가 11 by 11이었어요. 11 by 11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55 by 55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맥스 풀링 통해서 반으로 뚝 떨어져요. 27로. 그러고 한 번 더 256까지 피처 맵을 늘려요. 그런 다음에 얘는 맥스 풀링 통해서 이제 13 by 13으로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384까지 늘립니다. 피처를 엄청나게 늘리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저것 돌려보면 제일 좋은 게 피처를 증폭시키면서 나오는 효과는 뭐냐면은 다양한 데이터의 관계들을 저 많은 피처들로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필터가 어디까지 늘어나는 게 과연 이 데이터에 나달까지 이제 한번 털어내느냐는 여러분 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늘리면 그만큼 이제 학습률이 떨어지니까 학습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늘렸다가 지금 다시 줄여나가죠. 256으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56, 6 해가지고 이제 플래튼을 시켜요. 플래튼을 시키고 다시 한번 똑같이 4096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 이 아웃풋이 1000인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웃풋이 1000인 건. 아웃풋이 1000이에요. 1000인 건 무슨 맞아요. 카테고리가 1000개인 거예요. 이미지넷에 이미지 패턴이 1000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파이토치 코드는 있길래 이제 붙여놨는데 여기서 실행이 안 돼요. 파이토치 코드는 이제 그 파이썬 파일로 해가지고 메인 함수로 작동하게끔 하셔야 되고 넘어가고 네, 케라스도 똑같은 코드가 있어서 케라스 코드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서 앞에 논문에서 제시된 그대로 쉐이프를 만들었어요. 인풋 쉐이프가 224, 224, 3의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첫 번째 필터가 96개, 커널 사이즈 11, 11.
11 커널 사이즈를 썼고 맥스 풀링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컨볼루션 투딜이 256, 그다음에 384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84 갔다가 256으로 줄었다가 플래튼 해가지고 4096의 덴스 레이어가 2번 통과되고 그 다음에 1000 아웃풋의 소프트 맥스, 네,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대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가중치가 5천만 개예요. 5천만 개. 엄청나게 큰 거죠. 5천만 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쓸 건데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욕 같은데 C판가? 네. 사이판지 C판지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케라스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10버전을. 그래서 데이터 한번 보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네, 5만 개 데이터가 32 바이 32로 돼 있어요. 그래서 224 바이 224가 아니어서 그거를 32 바이 32짜리로 똑같은 그냥 모델을 만들어서 쓰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작은 이미지죠. 작은 이미지로 돼 있고 오리지널 모델의 절반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게 만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벨이 마지막 라벨이 클래스 개수만큼인데 클래스 개수가 지금 10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10개밖에 없는 이미지 파일이어서 구조는 똑같이 하되 입력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뒤에 이제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크기를 줄여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올린 겁니다. 학습 결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제 결과물이 여기 보시면은 10개의 데이터가 소프트맥스로 나온다는 게 10개의 데이터 값이 지금 에어플레인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은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에어플레인이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고 밑에는 이제 오토모빌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는 이제 버드에 제일 많이 있죠. 버드 맞나?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캣. 네.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학습된 결과가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런 식의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저희 CNN 소타 열어보시면 돼요. 네. CNN 소타는 아까 르넷부터 알렉스넷 이렇게는 이 그림을 보고 얘네가 모델을 이렇게 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이게 나중에 뒤로 가면 되게 많이 응용이 돼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응용이 되는 이유가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얼마든지 재조립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전혀 다른 모델에서 도입해서 성과를 얻었던 트릭들 또는 기술들이 여러분 분야에 언제든지 적용해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분야들이 쓰고 있는 방식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아침마다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을 대충대충 읽어보면서 이런 새로운 게 생겼어? 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미지넷 데이터 쓸 거고요. 이미지넷 데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고해상도 이미지셋으로 되어 있고 120만 개 학습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요. 5만 개 검증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 보세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서 이거를 다 수업에 쓸 수는 없고 제가 아주 극소수의 이미지넷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한 몇 개 안 되죠. 한 3, 40개 정도? 네, 이렇게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려놓은 걸로 이미지넷을 한번 보시면 43개 이미지넷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학습은 안 할 거예요. 학습은 안 하고 그냥 추론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소타라고 하는 모델들에 대한 저거를 다 주고 있어요. 학습 가중치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러내기만 하면 가중치가 이미 학습이 다 된 거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결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할게요. 알렉스넷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VGG 넷이라고 합니다. VGG 넷이 뭐냐면은 Very Deep Convolutional Network이에요. 그래서 원래 알렉스넷이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러니까 가중치가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24, 224, 3의 이미지 데이터, RGB 데이터 이미지 셋이 있으면
얘를 이제 64개 필터, 128 줄였다가 256개 필터, 그 다음에 512, 그 다음에 512에 7x7로 갔다가 플래튼에서 이제 4096, 1000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만 보면 아, 컨볼루션을 어떻게 생겨 먹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딱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미지가 3개의 레이어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64개 필터 썼고 128개 썼고 256개 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렇게 VGG16이라고 하는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불러내면 얘가 알아서 학습 가중치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서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네, 학습시킬 필요 없이 학습 결과물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예측을 하면 돼요. 예측을 해보시면 제가 예측 정확도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라벨 데이터를 제가 다운을 안 받았더라고요. 이미지만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1000개 지금 라벨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 보시면 캔들이래요. 잘못 예측했죠. 폭스 이런 식으로. 네. 이 라벨은 숫자로 되어 있는 라벨이고 그 라벨에 맞춰진 라벨의 명칭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라벨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0은 뭐고 1은 뭐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보시면 이게 이제 당시 알렉스넷보다 이제 성능은 더 좋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소타에 올라왔겠죠. 그래서 VGG 넷이라는 형태고요. 결국에 이제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자체를 더 깊은 그러니까 더 많은 가중치와 더 깊은 피처 맵들을 계속 사용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정도의 인사이트를 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5천만 개였는데 가중치 개수 보시면 1억 3,800만 개로 늘어나요. 네. 아까 우리 저기 알렉스넷 봤을 때 5천 몇만 개였잖아요. 얘는 1억 3,800만 개로 가중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졌다. 돈 더 쓰고 네, 잘 맞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딥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레스넷이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많이 쓰여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레스넷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핵심이 뭐냐면은 컨볼루셔널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이미지 전체를 피처로 넘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본 이미지하고 레이어를 넘어가는 사이에 실은 이미지 전체가 자꾸 피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소실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레이어를 얘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한 번씩 넘겨줍니다.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자체에서 이 원본 이미지를 한 번씩 이렇게 넘겨줘요. 앞에 이미지를. 그래서 뭐를 학습하는 거냐면은 둘의 잔차라고 해서 차이값만 학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피처 자체가 차이값만 학습시키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더라라는 성능 검증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학습력을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잔차를 어떻게 넘길 거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요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x가 원래 인풋 값인데 요 모델을 지나가면은 fx가 나오잖아요. 요 fx에다가 그냥 x를 한 번 더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fx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데이터를 그냥 여기다 한 번 더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원본이 그냥 원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 fx가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얘랑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학습시킨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x를 그냥 계속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경사하강법이라는 애 자체가 이 fx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fx 원래 경사관법 입장에서는 얘가 fx로 다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fx 이 원본 x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필요 없이 x가 그냥 제공이 됐어. 그러면은 나는 차이 특징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만 학습하더라도 되게 특징을 잘 추출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플레인한 네트워크보다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 요게 밑에 게 이제 VGG 19고 그리고 이 레스넷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VGG 19가 보면은
이게 베리 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6레이어 플레인이 훨씬 더 계층이 깊잖아요. 훨씬 더 레이어가 많아요. 그럼 학습이 잘 안 될 거잖아요. 학습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이 레지듀어를 넘겨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잔차만 학습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학습을 잘하더라고요. 원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VGG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19레이어를 썼는데 이거 34까지 쓰면 훨씬 더 학습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 가중치가 훨씬 더 깊어지고 많아지니까 당연히 학습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학습을 잘 못해. 그랬더니 X값을 중간중간 다시 넘겨줬더니 또 학습을 잘해요. 왜냐 원본의 특징은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이 요 레이어에서는 요 레이어의 특징만 살려가지고 계속 학습에 보내면 되니까 이 레지듀얼만 쭉 학습하니까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도 불러내면 알아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엄청 길죠? 엄청 길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애드가 있어요. 네. 위에 두 개 블럭을 이렇게 합쳐주는 과정들이 여기 다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가중치가 토탈 파라미터가 4,400만 개로 줄어들어 있죠. 줄어들어 있고 얘 성능은 보면은 아까랑 바뀌었죠. 아까 모델이랑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네요. 결과값이 없어. 이거 못 맞췄네요. 반대로. 맞네요. 레빗.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댄스 레이어예요. 댄스넷. 댄스 레이어가 아니라 댄스넷이라는 건데, 얘는 아까 레스넷하고 다르게, 레스넷은 이제 그 컨볼루션을 통과시킬 때마다 이제 X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줬잖아요. 댄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끝에 보내줍니다. 끝에다가 이미지를 보내줘서 얘가 오히려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얘가 훨씬 더 학습도 잘 되고, 그다음에 성능도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런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을 했을 때 계층을 되게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어떤 목적이 됐든 여러분들이 막 조립해서 막 쓰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는 과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막 벡터를 막 줄여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레슨처럼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거나 댄스처럼 마지막 끝점에다가 인포메이션을 한 번 더 줘서 피처는 피처고 내가 준 독립변수는 독립변수다라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아까 우리 이렇게 공간 데이터를 이렇게 격자로 만들었었잖아요. 격자에 공간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서메이션 해보면은 총 거주 인구수도 나오죠. 총 직장 인구수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이거를 이미지로 인식해서 피처만 찾아내가지고 10개의 피처를 뽑아내서 매출액이 얼마야라고 맞췄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잘 맞추긴 잘 맞췄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커지다 보면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그냥 서메이션 데이터를 그냥 여기다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네. 원본 데이터를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피처는 피처대로 뽑아내서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한 공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도 추출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원본 데이터를 전달해 줬더니 얘가 그냥 다 서메이션 시켜버려. 그러고서는 학습에 참여를 시켜. 그랬더니 성능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공간적 특징을 바탕으로 거주 인구수를 봤을 때 매출이 얼마 나올 거야 라고 판단하는 이중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댄스넷이나 이제 레슨넷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800만 개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댄스나 이제 레슨넷 같은 경우에 장점이 어쨌든 원본 데이터가 마지막 Y까지 전달되는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돼, 얘는. 왜냐하면 그냥 전달해 줬으니까. 원본을 그 끝에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피처로 내리다 보면 얘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피처들을 내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피처 안에 원본 데이터의 의미도 담아줘야 되고 여기서 특징도 담아줘야 되고 이들의 관계도 담아줘야 되는 말 그대로 이 피처 레이어들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툭 뽑아가지고 원본을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적은 가중치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붙여놓은 결과를 보시면 성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케라스가 제공한 거라.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성능을 보였던 게 efficient net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약간 앙상블 느낌이긴 해요. 뭐냐면은
깊이가 깊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피처 맵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좋은 건지 막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다가 얘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듯이 야,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서 가장 성능 좋은 애를 그냥 뽑아서 쓰자라는 게 얘가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몇 개 이제 거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그리드 서치하듯이 서치해가지고 가장 성능 좋은 애를 찾아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자원을 막 써도 되니까 그래서 533만으로 이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알렉스넷에서부터 5천만부터 시작해서 딥한 게 좋아 그래가지고 1억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스넷이나 이제 댄스넷 같은 거 붙이면서 어떻게든 가중치를 줄여보려고 노력해서 이제 에피션트 넷까지 가면은 이제 500만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량화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다음 뭐 다른 알고리즘 우리가 볼 때도 경량화 이슈가 계속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학습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얘를 추론을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써야 되고 더 많이 효율성 있게 써야 되잖아요. 가령 여러분들 모바일 폰에서 바로 사진 딱 찍었을 때 얘가 뭔지 바로 밝혀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모바일에서 돌아갈 정도가 되면은 훨씬 더 가중 치수가 적어야 전기를 적게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량화 과정을 되게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량화를 통해서 누구 가중치가 가장 적은데 가중치 개수 대비 가중치 개수 대비 얼마나 잘 맞춰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결합된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아, 얘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붙여 놓은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